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받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쇼 대표 서영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컨설팅을 한 지는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컨쇼라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유튜브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 이유는 컨설팅하러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만든 사이트였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먹고 사네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진짜 많이 올려놨어요. 되게 치사하게 편집을 좀 해놓긴 했는데 되게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오늘 좀 다 해드리지 못해요. 이거를 진짜 다 하려면 제가 여기에 한 2박 3일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랑 아까 여기 지나가다가 아이엔그라운드 막 하는데 그거 저랑 같이 하면서 제가 여기 남아야 되는데 오늘 최대한 이게 이제 입시라는 게 결국은 효율성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보가 중요한데 그 정보가 다 효율성 때문에 한다고 보면 돼요. 1시간 공부해야 될 거 10분 만에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거를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주고 갈게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는 다 같이 보시는 겁니다. 이놈의 것 때문에 제가 내려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네, 저희가 컨쇼가 밤에 이동을 많이 해요. 지방은. 그래서 조교랑 되게 슬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휴게소가 문을 닫아요. 맨날 우동 먹고 다녀요. 저희. 얘는 우동 좋아하는데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얘만 좋아해요. 항상.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지방을 내려오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이 부족해요. 아까 똑같아요.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거 깨주려고 온 거예요. 제발 자기만의 생기부를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인가요? 자기만의 생기부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생기부에 나만의 생기부는 뭔데요? 우리 아이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대학교에다가 우리 아이의 잠재 능력을 학교 선생님이 평가해서 대학에다가 자랑질을 해주셔야 돼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교 1등과 전교 2등과 전교 3등 아이가 만약 똑같은 활동을 했다라면 대학교에서는 그 똑같은 활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 평가하냐면 그 활동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냈냐는 잠재 능력을 보고 싶은 겁니다. 어머님, 우리 학생들 생활기록부 안에는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나만의 이야기를 집어넣으시고 우리 아이의 잠재 능력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대학교에서는 종합전형을 4대 요소라는 걸로 뽑습니다. 이 4가지로 뽑아요. 대학교는 4대 요소가 아닌 학교도 있지 않나요? 거의 없습니다. 다 이놈의 4대 요소로 뽑아요. 또한 대학교 17개 대학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게 다 요거예요. 이름만 다르게 해놓은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중앙대학교의 다빈치 전형이나 경희대학교 르네상스 아니면은 뭐 대학교마다의 학생부 종합전형 다 똑같아요. 4대 요소로 뽑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학업 역량. 예전에 제가 컨설팅을 처음 시작한 이유는 입학 사정관 제도라는 것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사탕 강사였어요. 제가 생각보다 사탕을 되게 잘 가르쳤어요. 아무도 안 믿는구나. 사탕을 되게 잘 가르치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정말 뇌를 집에다 잠깐씩 두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알아보기 시작한 게 입학사정관 제도예요. 입학사정관 제도는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대학이 한번 평가해 줄게, 그리고 좋은 애면 뽑을게 라는 게 입학사정관 제도였는데요. 이거를 실시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대학 와서 더럽게 못해요. 쉽게 말해서 아예 못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 일명 성적까지 우리 이제 볼 거예요.
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관 제도가 점점 발전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합격한 생기부를 이번 년에 들이밀면 입학사정관이 뽑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거보다 지금 들어온 아이들이 훨씬 발전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 3, 4년 전에 합격했던 생기부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합격했지? 라는 생기부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은 그런 생기부 갖고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를 못하면 비교과 백날 만들어봤자 평가되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고 대학교가 1단계, 2단계 나눠서 뽑는 거 아시죠? 1단계 다 아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업을 못하는데 내가 왜 널 뽑아야 돼? 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그렇죠. 저 비교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 많아. 공부 잘하는 애 일단 우선적으로 뽑을 거고 비교과는 대학 오면 내가 가르칠 수도 있어 라는 부분들이 되게 커요. 자, 우리 친구 가고 싶은 학과가 뭐예요? 썸민. 아, 내가 원래 시옷 발음이 좀 세. 내가 그 얘기 안 했니? 야, 내가 제일 잘하는 발음이 뭔지 아니?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발점에 대해서 말해줄까? 뭐 이럴 줄 알아요. 이거 어떻게 편집해보자. 자, 썸민아, 무슨 학과 가고 싶니? 체육교육을 가고 싶어. 그러면 너는 막 체육 졸라 열심히 하고 막 탁구 겁나 치고 막 농구 겁나 하고 막 이러면 좋겠네. 거기에다가 막 인성하고 막 체육 제도에 대해서 막 분석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얘들아 볼을 찰 땐 말이다 막 하면서 알려주면 되잖아. 그게 중요할까?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잖아? 그러면 네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 같은 거 정말 아가라는 걸 느낄 거야. 그지? 그래, 관심만 있으면 돼. 보통 애들이 볼을 하고 차도 난 생각하고 찬다라는 거지. 이 정도면 돼. 뭐가 중요할까? 그래, 공부를 잘해야 돼. 이해라니? 일단 기본 베이스는 학생의 본부는 공부기 때문에 그래. 아, 슬프다. 그치? 학생부 종합전형이 힘든 이유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세대와 아버님들 세대에는 공부만 잘하면 대학 갔어요. 정말 편하게 대학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러잖아. 엄마가 야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경험도 안 해보셨으면서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요? 난 니네 마음을 좀 알거든. 겁나 빡세게 산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말해주는 거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공부인데 나는 너네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거기 김조용 코디처럼 시험지를 뿌리지 못해. 그거에 나의 능력이 항상 자책하고 있어. 나는 왜 못 뿌릴까? 이 얘기를 해줄 수 없다라는 거야. 아무도 못 도와줘요. 대신 학업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좀 알려줄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부터 하나만 알려줄게요, 오늘은.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학업 역량이라는 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일명 주요 과목이 중요합니다. 등급이 중요할까요? 원점수가 중요합니다.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특목고 때문에. 여기 과고 있잖아. 일명 전국자사라고 합니다. 좀 잘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 하나 애들이나 용인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상상하면서 돌아다니고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일명 그 대원땡고 걔네들은 영어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가 만약 95점이 나오면 8등급 정도 뜹니다. 왜 그러면 평균점이 96점이 넘어가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평균 미치잖아요. 편차가 1.6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96에 애들 다 몰려 있다고요. 하나 싸움입니다. 걔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8등급도 우수한 인재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8등급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과 8등급이 똑같은 아이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급 낮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원점수로 보셔야 됩니다. 원점수가 낮은데 등급이 낮으면 그때 일단 좌절. 그런데 또 그런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상담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이랑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일단 숙이고 들어옵니다. 앉아갖고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아이가 5등급인데 어떡하죠? 갈 데도 없고 망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네, 망했네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학생이 고3인가요? 왜 벌써 고3 상담하듯이 하십니까? 그건 고3 아이들 상담이에요. 고3 아이가 5, 6 찍어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대신 1학년이 5, 6등급 찍어오면 말해줘요. 성적 올리면 된다고. 111이라는 등급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1등급, 3학년 때 1등급. 생각만 해도 흐뭇한 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6등급이었어요. 완전 다리 좀 떨다가 2학년 때 3등급 됐다가 3학년 때 1등급 된 케이스가 진짜 있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11은 잘 뒤져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애들이. 631 찾아보시면 제가 보답해드릴게요. 631 찾기 쉽지 않으실걸요. 저희도 여태까지 딱 3명만 남았습니다. 한 아이는 8.9였어요. 그 아이 3학년 때 1.08로 졸업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했는데 완전 떨고 놀다가 나중에 정신 차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학부모님이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남을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희 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와준 건데 631은 대학교가 무조건 일단 불러드립니다. 왜? 신기하거든요. 이게 뭐지? 거짓말 아니? 아가, 너네 학교 6 있어, 그지? 걔 생각해봐. 너네 학교 1 있지? 걔 생각하면 돼.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신기하지 않니? 그지? 엄청 신기한 애야. 찾아볼 수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대학교가 불러드립니다. 1학년 때 5등급, 6등급 찍은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2학년 때 5 찍을 수 있어요. 아직 포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올리시면 돼요. 3학년 때 5, 6 찍어요. 다른 방법 찾으시면 됩니다. 웃으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학은 딱 하나만 잘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일명 기본 과목들입니다. 주요 4과목이라고 하죠. 그런 말은 우리 아이들은 주요 4과목만 또 더럽게 공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편중된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술과정 하셔야 되고요. 제2외국어 하셔야 됩니다. 또한 서울대, 연대고대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의대 가는 친구 포함해서 걔네들은 성적표 갖고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게요? 볼 게 없어요. 다 잘 돼 있거든요. 걔네들은 성적표 갖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래? 하고 시작합니다. 왜? 분석할 게 없어요. 뭐 1111 가끔 이 몇 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표 갖고 분석할 게 없겠죠. 그렇게 하셔야지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늘 찍고 들어갑니다. 스카이 찍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스카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공학업이라는 걸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대학교는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왔을 때 뽑고자 하는 전공학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물리가 중요합니다. 수리적 능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체크를 합니다. 어문 계열을 간다면 국어, 영어 잘해야겠죠. 어문이니까. 근데 이 안에 제2 외국어가 들어가요. 왜? 이건 어문 아닌가요? 어문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건데 외대에 아랍어, 스칸디나비아, 말레이시아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몽골, 인도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전공적 학생 어떻게 살릴까요? 아까 몽골 말 할 줄 아니? 아르그스크 하나? 이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전공 학업을 따지냐는 거죠, 걔네들이. 전공 적합성이 어딨어? 우리 아가가 어디 가서 징기스칸을 배울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과들은 어문 능력이 전공 학업인 겁니다. 다 똑같아요. 1원 1문과를 가실 겁니까? 똑같아요. 국어, 영어, 일본어 잘 하셔야 되고 그 외에 한자도 할 줄 아셔야겠네요. 그 다음 과목으로 사회, 수학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대 계열은 수학, 물리가 중요해요. 화국과 다 필요 없어요. 다 수학이랑 물리를 못하면 공짜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공학과 물리 할 줄 아시면 좋은데 그나마 조금 물리에 대한 비중이 좀 낮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대한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 가는 애가 정보과학 잘해야 될까요? 잘해야겠네요. 그게 전공학업이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주요 과목만 잘하면 아 좋은 데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 됩니다. 왜? 다 보여요 이게. 대학교 그 평가지 안에. 또한 전공 역량이란 건 전공 학업이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공 학업이네요. 그러면 보세요. 학업 역량과 전공 역량의 전공 적합성의 전공 학업은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묶여져 있어요, 얘네들이. 자, 그러면 비교과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공에 대해서 비교과를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 동아리. 그죠? 그러면 동아리는 전공에 관련된 활동을 해야겠네요. 하나 물어볼게요. 전공에 대한 활동을 나만 하나요? 다 같이 하잖아요. 그거를 만일 친구들과 다 함께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쓴다라면 그건 대학교에서 분석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일 같은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도 우리 아이가 준비했던 역할과 친구가 준비했던 역할이 원래 다 구분이 돼야 돼요. 동아리 활동 쓸 때 모여서 써야 돼요. 나 이거 쓸게, 너 저거 써. 그게 복사 떠질 수, 그러니까 복사 안 뜨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모여서 능력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시사 토론 동아리, 독서 동아리라는 거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독서 토론 동아리를 많이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쓸래요? 뭘 써야 될까요? 전공 학업에 대한 책을 읽고 그거를 분석했습니다라는 걸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대학교가 토론 잘하는 아이를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대학 와도 토론할 텐데. 그러면 토론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내고 하는 능력을 거기에다가 어필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능력을 어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학생만의 능력이 있겠죠. 토론 준비할 때 학생들마다 다 다르게 준비하는 거 아십니까? 어떤 아이들은 네이버를 뒤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책을 뒤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나 머릿속에 다 있어 걱정하지 마 다 덤벼 라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다 토론하는 능력이 틀리더라는 거죠. 그 다른 능력을 쓰시는 겁니다. 같은 동아리들에도. 이해 가십니까? 또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 그 뒤에 가서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진로 활동 좀 얘기할게요. 자, 학교에 진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진로쌤이 계십니다. 진로쌤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담임이 신이라면 진로쌤은 또 다른 신이시죠. 이게 무슨 신이라고. 야, 니네 교무실 신전이잖아. 거기 거기 들어가서 잘못 깨기면 니네 망해. 거기 다들 신들 앉아 계시잖아. 니네 생기부 다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야, 니네 교회 들어갈 때 되게 교회나 이렇게 절 같은 데 가면 되게 막 무슨 마음으로 들어가니? 막 이렇게 숭배하고 뭔가 경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야, 교무실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야 돼. 신들 계시는 곳. 이해가? 야, 가서 완전 찬양하고 와야 돼. 야, 내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 담임이랑은 어떻게 지내야 되나요? 패밀리처럼 지내야 된다 그래. 야, 니네 생기부 만들어주시는 분들이잖아. 야, 절대 권력자라 그래. 그 중에 한 분이 진로쌤이에요. 니네 진로활동 담임이 혼자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진로쌤에게 권한이 있어요. 담임한테 까이시면
진로쌤한테 가서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진로 활동 시 박차고 들어가서 선생님 사랑해요 하고 무릎 딱 꿇고 보고서 하나 들이미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로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진로 시간, 일명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로 시간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뭐 하시냐면 자습해요. 그죠? 공부합니다. 학원 숙제하죠. 그거 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진로 시간이라는 건 거의 활용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 진로 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도 거의 자습하죠. 저번에 지방을 내려갔더니 니는 진로 시간에 뭐하니? 그랬더니 저쪽에서 일 봐요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우 하고 환장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진로 시간은 진로를 찾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진로는 곧 전공이고요. 전공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이나 진로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서 체계들 아니면 활동을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대학 탐방을 갔다 왔대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자율활동 하나만 할게요. 아가야, 장애인 이해교육 받아본 적 있니? 심폐소생술, 독도교육 받았는데 기억은 못하는 건 아니겠지? 너 나중에 내가 생기고 다 뒤집어. 너 학교 어디가? 너 진짜 장애인 이해교육 이런 거 안 했다고? 혹시 장애인 이해교육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죠? 그러면 아가 장애인 이해교육 받아봤니?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넌 뭘 했니? 심폐소생술 시간에 네가 그거를 배웠어. 그치? 그래서 너는 뭐 했니? 심폐소생술을 하건 장애인 이해교육을 하건 그렇게 가르쳐 쌀을 막 미친듯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넌 떠들어라.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선생님이 장애인 이해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의 활동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써도 아무 말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복사 떴다고 뭐라 하지 마. 네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어떤 한 학생이 있어요. 장애인 이해교육을 했대요. 거기 우리 교재에 있는데 장애인 이해교육을 받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현실태가 알고 싶어서 그거를 친구들과 함께 추후 조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짜 장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장애인 봉사활동을 나갔대요. 그 아이와 장애인 이해교육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아이는 대학에서 평가를 다르게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 활동이 끝나면 활동 보고서를 내건 연구 보고서를 내건 학술 보고서를 내야지 근거 자료라는 게 생기고 그걸 토대로 학교에다가 제시하셔야 돼요. 저 이런 활동,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임선생님께서 이쁘게 어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근데 아까 말했죠? 담임이 꺼져. 그러면 진로실로 꺼지시면 돼요. 그래서 진로실에 가서 무릎 꿇고 다음 신을 만나시면 돼요. 생각보다 담임선생님보다 진로생 꼬시기가 더 편하십니다. 제 경험상. 진로 활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요? 무한대입니다. 생각 조금만 머리 굴리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아침 독서 동아리를 해요. 이 친구는. 근데 어디 가서 하는지 아십니까? 걔는 이상하게 아침마다 진로실 가서 해요. 그거. 왜? 동아리에다가 더 이상 그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글자를. 쓸 게 벌써 넘쳐나거든요. 근데 진로는 생각보다 쓸 게 없어서 이상하게 걔는 자꾸 진로실 가서 그 짓을 해요. 왜? 진로 활동에다가 써야겠거든요. 아까 말한 거 이제 이해 가십니까? 활동을 생기부 어디에다가 집어넣으실 겁니까? 10개를 시키시면 그거 다 어디다 집어넣으시게요? 10개 할 필요 솔직히 없습니다. 한 3, 4개 하고요. 그러면 7개를 안 했네요. 그 시간에 공부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적이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진로 활동과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했다면 또한 동아리 활동 지나치게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아리에서 나와야 될 주제는 한두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만일 무엇인가 추진했다면 그것 집어넣는 게 훨씬 좋아요. 학교에서 A, B, C 활동을 던져줬습니다. A, B, C 활동을 해봤더니 그 중에 관심 있는 건 저는 C 활동이네요 하면 그 C 활동만 쓰시는 겁니다. A 뭐 있고요, B 뭐 있고요, C 뭐 있고요. 그렇게 쓰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학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면 학교 아이들이 동아리에서 무언 활동을 하건 말건 그거는 걔네들과 같이 하는 거고 나 뭐 할 건데 그걸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인성입니다.
인성 참 착하십니까? 선뜻 말 못하겠어? 야, 이럴 때 무조건 착하다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가 착한 겁니까? 어떤 아이가 착한 걸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우리 아이 착합니다라고 써주시는 게 뭐냐면 나눔과 배려심이 강하며 우리 학생 솔선수범하고 반 분위기를 참 좋게 만듭니다 라는 말을 써요. 전교생을 다. 그러면 전교생 애들은 다 착하네요. 그러면 어필할 게 없네요. 그걸 복사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들 솔직히 생기부 공유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3학년 때만 공유 안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실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얼마나 복사당하고 계신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일 복사틀이 비슷하게 우리 아이 활동들이 비슷하게 형성된다 그러면 그건 학교에다가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학생들에게 신과 싸우라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망합니다. 어머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역할 분담 시켜주긴 할 건데 뭐 저희 어머님은 뭐 대단하셔서 그 염정아 네. 네. 회전 오른팔 뭐 이런 거. 네. 자, 반장과 동아리 부장이 있습니다. 반장 왜 할까요? 반장 할 거니? 반장 왜야? 리더십? 네가 하고 싶어서? 대통령 하고 싶니? 시켜주면 하지 않을까? 제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꼬맹이 때 꿈은 지구정복이었고요. 조금 크면서 세상을 인지하면서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요. 언제 바뀌었냐면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감옥을 다 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 꿈을 적었습니다. 안 가신 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코스예요. 대통령, 감옥, 돌아오시고 네, 갔다가 사면당하시고 뭐 이런 식이신데요. 네, 우리 지금 두 분 들어가 계세요. 뭐 항상 들어가 계셔가지고. 자, 그러면 반장 왜 할까요? 동아리 부장은 왜 하십니까? 더 재밌는 거, 모든 학생은 다 동아리 부장입니다. 그죠? 아십니까? 동아리 부장, 동아리 팀장, 동아리 소장 이런 식으로 짱 하면서 다 장합니다. 그죠? 왜 장할까요? 장하는 이유, 장은 왜 할까요? 도대체 이놈의 장이 무슨 인성과 관련이 있다고. 반장 왜 하십니까? 반장 왜 할래? 반장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만약 학교에서 이렇게 써줍니다. 우리 학생은 솔선수범하며 반 분위기를 잘 이끌고 선생님을 도와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진짜 땡스하긴 한데 우수한 능력이 있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 들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착한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급 반장으로서 부반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부반장은 외부 활동을 진행하고 자기가 내부적인 부분의 활동을 진행하는데 특히 학교에서 소외당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과 상담 시간을 구성하고 선생님과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율을 한 후 상담 시간을 조성해 1대1로 상담을 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점을 분석해서 그걸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 규정이나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겁나 끊임없는 노력을 했답니다. 결국 공문을 만들어 교장 선생님한테 겁나 개겨갖고 뭔가 개선점을 찾았다면 이런 반장은 되게 우수한 반장이네요. 반장 하실 거면 뭔가 하셔야 됩니다. 반장하면서 그냥 선생님 끈앞을 노릇하다가 끝날 거면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공부나 하세요. 복사당하실 거면 반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반장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동아리 부장은 더 많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반장을 했다라면, 부반장을 했다라면 부반장은 반장의 조수가 아닙니다. 부반장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학교를 어디라고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학교는 반장의 역할과 부반장의 역할, 선도의 역할과 총무의 역할, 환경부장의 역할 다 나눠놨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능력별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반장은 학교 학생의 대표입니다. 그죠? 선생님의 끈앞풀이 아니에요. 학생이 뽑아줬잖아요. 학생을 위해서 뭘 할래요? 쉽게 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반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소통 능력이라고 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중간 역할자로서 소통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능력을 어필하시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반장으로서 학교에다가 뭔가 능력을 어필하지 않을 거면 그 시간에 공부나 좀 하세요.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 동아리부장 마찬가지예요. 동아리부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쓰지 않을 거면 안 하셔도 돼요. 아예 전공성만 살려가십시오. 또한 반장은 자율활동이라는 데다 쓸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겁니다. 자율활동. 또한 1인 1역을 통해서 멘토 활동을 반장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장은 학생의 성적을 가르쳐주는 아이가 아니에요. 멘토를 하더라도. 어려움을 파악하고 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멘토가 돼야지 제가 쟤를 가르쳐줘서 성적이 올랐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멘토는 성적 올리는 것만 멘토가 아닙니다. 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두 번째, 봉사입니다. 여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 쳤더니 나오더라고요. 봉사를 그렇게 하시고 되게 많이 환원하시는 거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봉사 왜 할까요? 아가야, 봉사 왜 하니? 솔직히 말해도 돼. 니 지금 카메라에 안 잡혔잖아. 봉사 왜 해? 엄마가 시켜서. 봉사시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봉사시간과 봉사활동란에 우리 아이의 인성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겠답니다. 평가요소에서 빼버리겠대요. 봉사하시겠습니까? 봉사할래? 다시 물어볼게요. 더 마음이 확 닿게. 학원 시간이랑 봉사 시간 겹쳤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죠? 그냥 하나 말하면 우리 학생들은 봉사를 진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아예 안 했어요, 얘들아. 우리 땐 그런 거 없었거든. 근데 우리 학생들 생각보다 봉사 너무 안 한다는 거죠. 정말 더럽게 안 해요. 너무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강제 집행 시작했습니다. 의무 20시간 때렸죠. 그 이유를 말해줄게요. 일단 해봐. 일단 해보라고. 힘든 거 아는데 일단 가서 해봐. 그러면 니네가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 그걸 한번 생각 좀 해줘. 그랬더니 100명의 학생을 강제적으로 시켰더니 그 중에 2명이 봉사의 의미를 찾고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시행한 이 제도는 성공한 거예요. 그 2명 때문에. 여러분이 이 2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가받아요. 내가 만약에 봉사를 했답니다. 어떤 봉사를 했으면 그 봉사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뭘 할 건데요. 1학년 때는 봉사에 대해서 뭔지 몰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근데 2학년이 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원래. 뭔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거기서 그 고생을 했는데 뭔가 문제점도 보일 거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요양원에 갔을 때 할머니들에 대해서 뭔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뭔가 주체적이고 발전적인 활동, 나만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필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인성이 발전했다고. 제가 지금 인성을 발전했다고 말해드렸습니다. 이걸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학업 성적이 631이 됐어요. 학업 성적이 발전했네요. 학업 성적이 발전했고 동아리 활동에서 1학년 때는 생물에 대해서 잘 모르던 아이가 2학년 때 친구들과 유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DNA 유전의 법칙을 찾아가지고 그걸 논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발전했네요. 이걸 전공적 합성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 3대 요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갈 건지를 계획을 세운데 이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스토리 구성하시고요. 발전하십시오. 이런 얘기 겁나 많이 하죠. 4대 요소 항상 말해줍니다. 학업 역량을 우린 평가를 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겠지만 이제 아셨겠네요.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를. 이걸 생활기록부에다가 이제부터 어떻게 넣을 건지를 구상하시고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1학년 때 내가 만일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어떠한 A라는 주제에 대해서 활동을 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2학년 때도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만일 A라는 활동을 했는데 생뚱맞게 2학년 때 BC 활동을 하게 되면 그 A 활동은 그냥 학교에서 시켜서 한 거겠네요. 또한 1학년 때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알려줬는데 그걸 단 하나도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하지 않았나 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아가야, 너 학교에서 갈등이 일어나 본 적이 있니, 친구랑? 저요? 막, 야, 이 개새야, 막 이러고 싸운 거 말고, 학교에서 갈등이 일어나 본 적이 있니?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친구끼리. 친구끼리? 뭐 하다가? 체육하다가? 아, 깊은 태클 들어왔구나. 되들라고? 야, 걷다가 그냥 얘기해주는 거다. 우리 남자 아가들아, 너네 점심시간에 축구하니? 야, 니네 금메달 딸 거니? 왜 이렇게 뛰어다니지? 안 피곤하니? 그잖아. 그럴 시간이 있나? 금메달 딸 거야? 그만 좀 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내가 니네 가끔 학교에 이렇게 강연회 갈 때 가보면 애들 막 볼 차고 노는데, 야, 거의 금메달 수준으로 뛰어다녀. 미치듯이 뛰던데? 야, 니네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하면 우리나라 축구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그지? 너도 보면서 한심하잖아, 요즘. 아시안컵 떨어진 거 봤니? 야, 그날 내가 잠을 못 잤어. 자, 베트남 축구가 더 재밌지 않니? 솔직히, 그지? 야, 내가 어쩌다가 베트남을 응원하고 있더라니까? 자, 보시면, 야, 내가 2002년 월드컵 때 빤스 입고 뛰어다녔어. 자, 혹시 제 나이 몇 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나이 맞추시면 한 번에 딱 맞추시잖아요? 저희 유선 상담, 혹시 아십니까? 저희 지방 유선 상담 해드리는 거? 그거 생각보다 되게 비쌉니다. 그거 티켓 드리겠습니다. 유선 상담 1회권 티켓 드리겠습니다. 27 일단 당첨. 야, 저기 27 체크 드려. 27 일단 당첨. 그 밑으로 내리지 마십시오. 저도 네, 양심이 있어서. 몇 살인지 아십니까? 맞추시면. 33죠? 31요? 39까지는 아십니다. 네. 몇 살? 제 나이가 월드컵 때 팬티 입고 뛰어다녔다니까요. 44살입니다. 찬양합니다. 자, 격동시대입니다. 격동시대. 네, 생각보다 제가 나이가, 그래서 컨설팅도 하는 겁니다. 네. 보시면, 뭐 하다가 이 얘기했지? 네, 월드컵 얘기하다가. 하여튼, 야, 베트남이 더 재밌어. 그지? 자, 생활기록부 계획에서 중요성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제 글자 수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쵸? 글자 수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진짜 쓸 게 많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생활기록부 안에다가 이제는 정말로 능력만 쓰셔야 됩니다. 뭔가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걸 글자에다가 다 넣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데, 그러면 우리 학생의 능력을 지금부터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동아리예요. 우리가 동아리를 쓸 때 이 동아리는 총 1500바이트가 들어갑니다. 일명 500자가 들어가는데 보통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250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에 쓸 수 있는 내용 거의 없으세요. 그냥 이런 활동 했어요, 우리 아이. 두 번째 자율활동에서 이런 활동 했습니다. 이거밖에는 못 쓰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 이거는 요거 두 개는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생기부 라인이고요. 하나는 자소서 라인을 1학년 때부터 다 뽑고 나가시는 겁니다.
보면 본동아리를 만약에 저희가 본동아리를 들었다면 본동아리에다가는 1300바이트 정도 일명 자소서처럼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한 거에 있어서 과정이나 능력 뭘 찾아내고 힘든 적 극복했던 거 이걸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이런 활동했습니다 하고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율동아리에서 1학년 때 생명공학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뭔가 연구를 했대요. 근데 2학년 때 자율동아리에서는 우리 아이가 DNA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유전과 DNA, 혈액을 다 한꺼번에 묶어갖고 논문을 썼다고 할게요. 그러면 1학년 때 시작한 활동이 3학년 때 마무리가 됐네요. 그 과정은 생활기록부에 한 줄 한 줄 한 줄이기 때문에 과정이 없습니다. 그걸 자기소개서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생기부 CA 동아리가 3년치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려 들어가는 글자가 1000자가 넘게 들어가요. 500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한 1300자 정도 들어간다는 건 자기소개서 하나를 여기다 다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본동아리에서 썼던 능력과 자소서에다가 쓰는 능력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토론 능력 쓰셨다면 아래쪽에다가는 보고서 만들어내는 전공에 대한 능력을 쓰시면 되고요. 위에다가 전문을 썼으면 아래쪽에다가는 그 외의 능력을 쓰시면 되겠네요. 만일 동아리 부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대요. 그러면 동아리 부장 갖고 자소서에다가 소통 능력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능력을 생기부와 자소서로 미리미리 나누셔야 돼요. 그걸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아리입니다. 진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나눠서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스토리 구성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스토리 구성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오늘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학년 때 자율활동을 했어요. 뭘 했냐면 장애인 이해교육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장애인의 이해에 대한 이 장애인 이해교육을 통해 갖고 현실태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뭐 복지제도가 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급 친구들에게 토론을 제안해서 진행을 했대요. 훌륭한 학생이네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훌륭하시죠? 그렇게 쓰시라고요. 그러면 저희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아가야, 토론 평소 때 해봤니? 그럼 야, 니네 아까 뭐 했어? 막 이거 했잖아. 이거 하면서 애들이랑 소통했을 거 아니야? 이건 토론 아닌가? 주제만 안 정한 거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나 어떠한 문제를 갖고 친구랑 그냥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다 토론이에요. 토론이 별게 아닙니다. 꼭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야, 장애인이 이런 문제가 있대. 그래? 토론했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게 토론한 거예요. 정리한 다음에 그걸 담임한테 틱 던져주면 됩니다. 장애인 이해교육을 통해서 제가 이런 추후에 활동을 했고 이런 활동이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근거 자료가 생겼으니까 일단 어필할 수 있겠네요. 자, 1학년 때 우리 아이는 장애인에 대해서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활동이 시작됐네요. 자, 2학년 때는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통해 동아리는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를 했대요, 친구랑. 그리고 봉사활동은 당연히 장애는 가겠죠. 복지 연구도 하는데다 현실태까지 다 파악하는데. 그리고 3학년 때는 소논문을 장애인이 아닌 전체 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무엇인가 하나의 작은 활동으로 시작된 내가 학교에서 작은 교육을 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네요. 동아리가 됐건 진로가 됐건 이런 걸 스토리를 통한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사회학과, 문과 쪽으로 다 갈 수 있는 친구네요. 왜? 복지를 건드렸거든요. 또한 우리 학생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가고 싶은 학생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거 아십니까?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차이. 인기학과는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얘기는 표본집단상 좋은 아이들 섞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학과들이 있어요. 내가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면 그 대표적인 게 문과 쪽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이과 쪽에서는 생명 라인입니다. 요즘. 또한 우리 중학교 아이 때부터는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약학과가 만들어집니다. 약학대학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의 많이 들어오십니다. 약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약학과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쉽게 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서 예측을 해봤는데 한의대 정도 수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의대 빠지고 치대 빠지면 그 다음 한의대인데 한의대만 가겠다라는 아이들 생각보다 요즘 많지 않습니다. 아마 약대랑 병행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의대는 전공 적합성이 솔직히 없습니다. 약 쪽으로 맞춰놓고. 두 번째, 혹시 여기 간호학과 가고 싶어 하시는 친구 있습니까? 간호학과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과학? 수학? 아닙니다. 영어가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학과 소개를 통해서 파악하시면 돼요. 간호학과 들어가면 원서로 공부해요, 걔네들. 그래서 영어 못하면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내가 전공성을 찾아가고 이렇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 뭘 하셔야겠습니까? 생기부를 꼼꼼하게 보셔야겠네요. 내가 다음 년에 뭐 해 먹고 살지 한두 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스토리입니다. 그게 대학에서 말하는 발전 가능성이에요. 제가 아까 어머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생기부 공유하셔도 됩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내 건 생기부가 원래 달라야지 되는 겁니다. 똑같으면 안 좋은 거고요. 똑같잖아요. 건의하셔야죠, 학교에다가. 또한 거제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생기부를 좀 써와보라는 학교가 있고요. 학교가 전적으로 써주는 학교도 있는데 요즘 써오라고 좀 많이 바뀝니다. 그죠? 그거 왜 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왜 쓰냐면요. 원래 생활기록부라는 걸 만들려면요. 이거 안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말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다 썼구나. 내가 좀 늦게 내려왔구나. 다음 년에 써먹으세요. 자,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요. 써와봐. 하나 물어볼게요. 왜 써오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써오라고 할까요? 아이가 뭐 했는지 모르니까. 아닙니다. 압니다. 결과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 학교 있잖아요. 네, 저기 그 뭐 서울대 40명씩 보낸다는 걔들은요.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학생 한 명을 5명의 교사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능력별로 나눠서 그걸 생기부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러려면 네가 그 활동을 어떻게 했으며 활동 과정에서 뭐 어려운 점이나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찾아본 것들, 이런 전문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셔야겠죠. 다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떤 잠재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생활기록부란 걸 진짜 만들려면 담임이 우리 아이 전체 아이를, 그러니까 반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인터뷰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써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써가야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써가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이거 했어요. 써가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이걸 하기 위해 무엇을 찾아보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한 어려운 점이 있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는 이 고생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라는 걸 어필하셔야 됩니다. 생활기록부 중에 이렇게 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렇게 함으로써 탁월한 능력을 보임, 아니면 우수한 학생임, 우수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학생의 잠재 능력을 평가한 겁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 아이 생기부 안에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가 체크하셔야 돼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건 결과치까지만 분석해 주신 겁니다.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생명과학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우수한 능력을 보였네요 라고 써주시는 게 훨씬 좋겠네요. 이해가십니까? 네, 갑자기 문득 생각나갖고. 자, 글자 수 변경되는 거 아십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좋아졌죠. 그만큼 짧게 봐주면 되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동사도 없어지고 정말 봐줄게 완전 줄어들었어. 자, 현행은 3000바이트, 1500바이트, 그리고 다 바이트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글자로 하시는 거 아니고요. 바이트랑 글자는 좀 틀립니다. 이 바이트가 반토막 났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율활동 제가 해봤는데 3개, 많아봐야 4개. 정말 능력 제대로 필요하면 2개. 이거밖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활동 다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요. 내가 어필할 거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엔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아리. 다 쫓아다니시는데 한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자율동아리가 만들어지면 1년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진로활동. 1000자에서 700자, 2100바이트인데 해봤더니 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제대로 어필하면. 그리고 행특 500자로 줄었어요. 이 얘기는 우리 아이의 능력 정리할 때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2-3개. 그러면 우리 아이가 100개를 했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다가 다 집어넣을래? 그러니까 해야 할 활동과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잘 구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다 쫓아다니십니다. 또 그렇게 팀을 만들어요. 그러고 맨날 만나서 놀아요. 어디가? 나 이거 보고서 만들어야 돼. 하고 얘네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겁나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안 남잖아요. 그러면 가장 아쉬운 애가 시작해요. 그리고 결과물은 걔 혼자 다 만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모였냐고. 그 시간에 공부나 좀 하지. 그건 좀 이따 카메라 끄고 제가 한 몇 개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그래서 글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대학교에다가 우리 아이의 활동보다는 능력을 하나하나 잘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방송 끄고 몇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